뭐 약간 천천히 움직이는데 이제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타비 이후에 이제 코로나 액세스를 보시면 그 타비 환자에서 CAD의 프레버런스 거의 50%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이 타비 환자의 거의 반 정도가 신텍 스코어 14 정도로 칼슘도 심하고 코로나 디지즈가 심한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 이 타비 환자에 있어서 트리트먼트 PCI를 타비 전에 할지 타비 이후에 할지는 지금 클리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메타어널리시스를 해놓은 결과를 보면 프리 타비 전에 PCI 한 사람이 거의 25%, 4분의 1 정도는 타비 이전에 PCI를 한 경우들이 더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른 이제 논문 하나 보면 779명 타비 환자를 2년간 팔로우업 했는데 10% 정도가 ACS가 왔고요. 그 중에 20%가 ACS가 한 번이 아닌 2번 이상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타비 이후의 환자들이 고령의 환자들이 많고, 그래서 MI나 ACS로 충분히 올 수 있다. 근데 이제 코로너리 인게이지먼트 할 때 문제가 이제 임플란트 발브가 높게 되면은 코로너리 인게이지먼트가 힘들어지고, 라이트 코로너리가 상대적으로 레프트 코로너리보다 조금 더 어렵게 되게 됐고, 가이드 서포트는 좋지 않고, 엑스트라 백업을 하려고 하면 이 스탠 프레임에 자꾸 걸리게 되고, 결국은 이 가이딩 카테터를 그 안에서 움직이는데 어떤 스티파이어를 잘 써가지고 움직여야 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벌룬버스 셀프 익스펜더 밸브를 보시면 아까 이제 유창훈 교수님께서 이미 설명해 주셨는데요. 아나토미컬하게 어큐트 코로너리 obstruction은 이 벌룬 익스펜더블이 더 많을 수밖에 없어요. 웨이스트가 없어서 칼슘이 쫙 늘어나면서 막을 확률이 더 높고요. 근데 이제 difficulty of post-tabial coronary access는 이쪽에 하이트가 낮기 때문에 훨씬 어렵게 셀프 익스펜더블이 더 어렵게 되겠습니다. 여기서요. 네, 그래서 이제 억세스를 보시면 사피에는 보면 로우 프레임이고 인트라니얼 리플렉시 포지션이 있고, 그래서 뭐 이 모시도만 봐도 이제 접근이 비교적 쉽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게 되겠고요. 그래서 셀프 익스펜더블 에볼루션 하이 프레임이고 수프라니얼 리플렉 포지션이 있어가지고 이 프레임을 다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접근이 더 쉽지 않겠구나라는 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코로나리 UX를 갖다가 이제 좌우하는 팩터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아나토미컬하게 사이노튜브 정션의 디멘션이나 사이너스 하이트, 리플렉시 랭스나 벌키니스, 사이너스 발서버 위츠, 코로나리 하이트, 이런 것들이 이게 쭉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미리 이제 CT상에서 보고 뭐 어떻게 준비를 하는데, 포스타비에서 MI가 왔을 때 이런 거를 확인하기는 참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봤을 때 제가 프레임 하이트나 코로나리 오스티물 다 평가를 하게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커머셜 알라먼트가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밸브에 새로 넣은 밸브가 커머셜이 원래 있던 LCA나 뭐 RCA와 그게 맞게 되면은 이 방향 자체가 코로너리 인게이지먼트가 힘들게 되고, 어느 한 방향에서 접근하면 살짝만 틀어주면 그 옆에 프레임을 접근해야 되는데 커머셜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접근이 쉽지 않은 그렇게 되겠습니다. 또 그래서 보시면 이 코로너리 오리피스랑 네오 커미셜의 오버랩을 보시면 이렇게 마일드하게 RCA랑 LCA 상에서 마일드한 정도만 있는 경우들도 있는 반면에 이렇게 아주 시비하게 0도에서 20도 내로 프록시미티가 아주 가까워가지고 RCA와 LCA 새로 이제 네오 커미셜 가까워가지고 접근이 어려운 경우들도 상당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70명을 갖다가 이제 봤을 때 거의 50% 정도가 하나나 아니면 보스 코로나리아 시비어 커머셜 오버랩이 있었던 걸 알 수 있고요. 그 전을 주세요. 제가 다음 넘기라고 할게요. 네, 그래서 이제 보면 이 C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플랜을 갖다가 맞추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 여기 헤드 마커가 있는데 이거를 아우터 커브 쪽에다 맞춰가지고 이제 임플란테이션 하면 가장 이제 최적의 조건으로 맞는다고 해서 그런 조건으로 이게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주시고. 그래서 이 아우터 커브랑 센터 프론트에 맞췄을 때 이 위에 C 마커가 이너 커브나 센터 프론트로 와가지고 커머셜과 비교적 맞을 확률이 가장 높다고 논문에 나와 있어서 저희는 그런 식으로 이제 시술하게 되겠고, 다음 주세요. 그래서 보시면 이 커머셜 얼라이먼트 어떻게 맞느냐, 아까 최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셨지만 요 앞에 이제
그 플러시하는 요 부위를 갖다 3시로 맞춰서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주시고. 네, 다음 주시고요. 그래서 3시로 맞춰서 밀면은 이게 상당히 이렇게 맞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셀프 익스펜더블 스텐트에서 스텝을 갖다가 어떻게 이제 그 PCI를 하는지 이렇게 보시면 이 프레임 자체가 10프렌치 카테터까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10프렌치 카테터가 들어갔을 때 그렇게까지 쓰지는 않게 되고 그게 꽉 끼기 때문에 실제로 그 프레임 내에서 저희가 움직일 거 생각하면 보통 뭐 7프렌치나 아니면 뭐 6프렌치를 써도 되고요. 그렇게 사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이제 최적의 그 종은 노드 3라고 해서 여기 타겟 코로널 액세스 존이 있겠습니다. 여기에 맞춰가지고 저희가 가장 웨이스트가 좀 적은 데에다가 이제 인게이지를 하게 되겠고요. 회사에서 권장하는 건 처음에는 코로너리 테이크오프를 갖다가 이게 피그테일로 찍어가지고 대략 어디가 있는지 한번 이렇게 좀 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클릭해 주시면 동영상 뜰 건데요. 한번 클릭해 주시고. 네, 그래서 일단 피그테일을 먼저 쏘고, 그래서 어느 정도가 대략 위치인지 확인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인게이지를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다음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캐뉼레이션을 실제로 하게 되는데, 가이딩 카테터가 이 네오 사이너스 안에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프레임 자체를 갖다가 바깥쪽에서 이렇게 들어가면서 접근을 하게 되겠고요. 한 번 더 클릭해 주시면, 실제로 이렇게 액세스를 하는 영상이 되겠는데요. 이 프레임이 있고, 프레임에 자꾸 이제 카테터가 걸리게 되기 때문에, 035 JST 파일을 가지고 잘 조정을 해가지고 그렇게 접근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주시고요. 그래서 뭐 이미 이제 논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셀프 익스펜더블 스텐트에서는 가이드 카테터는 네이티브 에어투 루트보다 원 사이즈 스몰로 작게 하라고 되어 있고 기본적으로 JL 또는 JR 카테터를 하라고 되어 있고 이제 왼쪽은 CAG고 우측은 PCI인데요. PCI 할 때는 기본적으로 뭐 JL, JR 또는 FL, FR4를 쓰고 잘 인게이지가 안 되면 이까리를 써서 접근을 해라라고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시고요. 이거는 이제 뒤에 보면 하트로이드라고 영상에서 따온 건데요. 그래서 가이딩 카테터를 갖다가 안정화시켜서 PCI를 하기 위해서 쓰는 이제 대표적인 테크닉들입니다. 다들 익숙하신 걸 텐데요. 첫 번째는 더블 와이어를 넣어가지고 안정화시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디스트 RC에다가 번론을 해서 앵커를 해가지고 안정화시키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가이드 익스텐션, 그러니까 뭐 가이드 젤러나 가이나 라이너 같은 걸 넣어가지고 안정화시켜가지고 PCI를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뭐 제 케이스는 저희 케이스는 아니고요. 이제 해외에서 이제 보여줬던 케이스인데 이렇게 익스트림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서플라이맥 뭐 엄청 또쩌스 해가지고 저 번론을 해도 가이딩 카테터가 안 들어가고 이 환자 같은 경우 피모랄 접근이 불가능해서 이렇게 한 걸로 기억하고 그래서 번론 앵커 해가지고 지금 보면 가이딩 익스텐션을 갖다 이렇게 밀어넣는 이런 케이스가 보이시고 요 맨 우측은 또 다른 케이스인데요. 그래서 보시면 익스텐션을 하고 메인에다 번론을 하고 이제 익스텐션 카테터를 밀어가지고 이제 백업을 만드는 그런 영상이 되겠습니다. 이게 저희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메인 바이퍼큐션 리전이고요. 그래서 뭐 잘 인게이지는 JL 4.0으로 잘 인게이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레프트 마인 바이퍼큐션에 있어 와이어링하고 스테이블레이션을 하고 근데 서크가 앞에 칼슘이 심해가지고 잘 넘어가지 않아서 8프렌치 가이딩 카테터로 교체하고 이제 저쪽에 이제 LA 쪽에 번론 앵커를 한 다음에 서크 1.5 겨우 넘겨가지고 양쪽 이제 PCI를 하고 최종 엔조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셀프 익스펜더블이 좀 더 어렵다. 근데 여러 가지 테크닉을 사용하고 그런 테크닉에 익숙한 사람이면 그다지 어렵지 않게 또 시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번론 익스펜더블 스텐트가 있는데 이 번론 익스펜더블 스텐트는 그냥 엔조 테크닉이 특별히 더 달라지지는 않아도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 프레임 자체가 코로너리 오스틴보다 위에 있더라도 막지만 않았으면 비교적 쉽게 접근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커머셜이 만약에 혈관이랑 같은 방향이면 그 프레임 자체를 갖다가 빼가지고 옆에 프레임을 넣어가지고 접근을 하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되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가이드 익스텐션 카테터가 아주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번론 익스펜더블 스텐트에서는 그냥 스탠더드하게 적힌 JR, JR 쓰면 되고 뭐 백업이 필요하면 뭐 EBU도 쓸 수 있고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케이스 보시면 이제 RCA 이제 PCI랑 케이스인데요. 뒤에도 병이 있고 앞에도 병이 있어가지고 번론을 하고 번론인데 스텐트가 여기서 걸려서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딱 프레임에 걸려서 넘어가지 않아서 안전하게 번론 앵커를 한 다음에 익스텐션 카테터를 넣고 그 다음에 스텐을 넣어서 앞에도 넣고
NC하고 최종적으로 시술이 잘 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트로이드를 좀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많이 보신 분들이 아마 있으실 텐데요. 그래서 심장 모형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거를 써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그 여름에 그 취뱀 밸브 할 때도 그렇고 이번에도 요 모델을 갖다가 놓고 한번 시연을 해드리려고 그랬는데 이게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이거를 시연을 못했고요. 그래서 요거를 실제로 시연을 하면 캣방에서 시연하는 건 아니라 이렇게 영상으로 카메라 방식으로 시술을 하게 되겠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가져다가 저희 캣방에서 한번 시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요게 그 하트로이드 모델이고요. 여기다가 이제 그 탑이 밸브를 끼게 돼 있습니다. 끼고 실제로 나머지 조작하는 거는 똑같이 실제와 같은 방식으로 접근을 해서 조작을 하게 됩니다. 아이고. 그래서 아까 그 하트로이드에서 보시면 왜 EBU를 갖다 쓰지 말라고 하는지 실제로 EBU를 써가지고 인게이지한 영상도 있는데 상당히 이게 EBU가 뒤에 걸리고 그래가 잘 조작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트로이드가 있다는 걸 좀 아시고 사실 한 번씩 가져다가 이렇게 써보시면 특히 이제 익숙하신 분들, PCI에 익숙하신 분들은 뭐 필요가 없겠지만 주니어 선생님들은 한 번쯤 써보면 아, 왜 이게 어렵고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해서 직접 겪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메시지는 타비 오에이시스가 당신들한테도 올 수 있다. 정말 스테미가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접근하는지 좀 알아둬야 될 것 같고요. 셀프 익스펜더블은 가이드 카테터가 네이티브 에어티브부터 한 사이즈 작게 하고 JL, JR 또는 FLFR, EBU나 XB는 레코멘데이션 않고 벌룬 익스펜더블은 셀프 익스펜더블이 보통 쉬워서 스탠더드 어프로치가 보통 성공적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양쪽 다 더블 와이어 벌룬 앵커 익스텐션 카테터가 매우 중요하고 만약에 가능하다면 하트로이드를 한번 실험해 보시는 게 아주 좋은 옵션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